자, 총 6개 문항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9월에 출제된 문제고요. 자, 12번. 그림은 어떤 동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자, A에서 C는 각각 핵,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이런 걸 보면 바로 여러분들 매칭부터 할 수 있어야 되겠죠. A는 핵이고요. 그리고 B는 리보솜입니다. 그리고 C가 미토콘드리아이고요. 자, 기억부터 A는 핵이다. 맞고요. 니은 자,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것 맞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C 미토콘드리아에서 광합성 틀렸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고요.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애초에 동물 세포라고 했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20년 11월 문제고요. 그림 가는 동물 세포 그리고 나는 식물 세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와 B는 각각 세포막과 핵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A가 세포막일 거고요. 그리고 B가 핵입니다. 자, 기억 A는 세포막이다. 맞고요. 니은 B 핵에는 유전물질이 들어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 가와 나 모두 미토콘드리아 있죠. 동물, 식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21년 9월 문제고요. 그림은 동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에서 D는 각각 핵, 리보솜, 소포체, 미토콘드리아 중 하나이거든요. 하나씩 매칭해보면 A는 리보솜입니다. 자, 그리고 B는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핵막과 이어져 있는 것도 여러분들 여기 이어져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럼 얘가 소포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C는 당연히 핵이고요. 그럼 D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볼게요. 1번부터요. A에서 포도당이 합성된다. 자, 포도당이 합성되는 건 뭐 예를 들면 엽록체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당의 형태로 광합성을 해서 만들 수는 있지만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21년 11월 문제고요. 17번 문제 되겠습니다. 그림은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 C는 각각 리보솜,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A 지금 코인 모양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엽록체고요. 그리고 B는 리보솜, C가 미토콘드리아 되겠습니다. 자, 기억 A는 미토콘드리아이다. 틀렸죠. 자, 그다음 니은 B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되는 것 맞습니다. 그다음 디귿 C는 동물 세포에도 있다. 네, 동물 식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2년 9월 문제고요. 그림은 동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한번 바로 써볼게요. A는 소포체가 되겠고요. B는 핵, 그리고 C는 리보솜이 되겠습니다. 기억 A는 소포체이다. 맞고요. 니은 핵에는 DNA가 있다. 맞고요. 디귿 C에서 리보솜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나요? 자, 리보솜에서는 단백질 합성이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이 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22년 11월 출제된 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동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핵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A는 리보솜이고요. 그리고 B는 핵, 그리고 C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기억부터요. A는 리보솜이다. 맞고요. B, 핵에는 핵산이 있다. 네. 그 다음 디귿 C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세포의 구조에 대한 문제들은 풀어봤고요. 선생님 첫 단원을 반으로 좀 쪼개놨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세포
구조적인 문제를 하나 풀고 이어서 세포막을 또 우리가 배울 거기 때문에 세포막에 대한 내용 그리고 확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별도로 문제가 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배울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개념 확인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2020년 9월 문제고요. 그림은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당은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이산화탄소는 직접적으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고 있는 게 그림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기억부터 볼게요. 세포막은 세포 안팎의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맞죠? 자, 그 다음 니은 세포막은 주로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진다. 역시 옳은 설명입니다. 디귿 포도당과 이산화탄소의 이동 방식은 확산이다. 네. 사실 이건 위에 있는 그림이 왜 있나 싶을 정도로 굳이 그림을 해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2021년 9월에 출제된 문제고요.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랑 동일하죠. 지금 어떤 물질인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단백질을 통과하는 것과 인지질 이중층을 그대로 통과하는 물질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기억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질이니까 기억에 있는 동그라미 기억은 인지질이다. 맞고요. 그 다음 니은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이것도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 디귿 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 물질에는 포도당이 예시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21년 11월에 출제된 문제이고요. 그림 가는 세포막을 통해 포도당이 이동하는 과정을 그리고 나는 세포막을 통해서 산소 기체가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문제랑 차이가 없죠. 그림만 좀 달라졌을 뿐입니다. 먼저 기억부터요. 동그라미 기억은 인지질이다. 맞고요. 그 다음 니은 가에서 포도당의 이동에 막 단백질이 이용이 된다. 지금 단백질 사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디귿 나에서 산소 기체의 이동 방식은 확산이다. 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니까 확산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22년 9월 문제고요. 그림은 물질 기억과 니은이 세포막을 통해서 확산하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부터요. 동그라미 기억의 농도는 세포 외부에서가 내부에서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살표 방향을 한번 볼까요? 자,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고 했으니까 외부의 농도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 해당하는 물질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같은 것이 예시였죠. 포도당은 기억의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일단 정답은 디귿일 겁니다.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14번 문제고요.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방식 A와 B를 그리고 표는 물질 이동 방식 1과 2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기존에 봤던 우리 네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잘 확인만 하시면 돼요. 자, 이동 방식 1을 보니까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대요. 이건 일반적인 기체의 확산이니까 A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혈액에서 조직세포로 포도당이 이동하는 거니까 단백질을 도움받는 B가 되겠죠. 자, 기억부터요. 1은 B이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동그라미 기억, 즉 포도당의 구성 원소에는 탄소가 있다. 자, 이건 우리 지금 확산에 대한 세포막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지만 앞에 배웠던 단원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탄소가 있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A와 B는 모두 확산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문제 풀어봤고요. 생명 시스템의 첫 단원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우리가 효소에 대해서 배울 거라서 이 효소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세포도 활동해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2020년 9월 문제고요. 좀 문제들이 좀 길어 보이죠. 페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소 문제들이 좀 길어 보이는데 자료 해석을 해야 돼서 그렇긴 하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효소 반응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 플라스크 AB에 5%의 과산화수소수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삼각 플라스크에 각각 증류수 그리고 감자즙을 넣은 직후에 삼각 플라스크 입구에 고무풍선을 끼웠더니 자, 증류수를 넣은 곳에서는 풍선 부피 변화가 없는 반면에 감자즙을 넣은 B 삼각 플라스크에는 지금 풍선이 부풀어 오른 게 확인이 됩니다. 즉 B에서만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자, A의 경우에는 증류수를 넣었는데요. 증류수 안에는 효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산화수소를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 그대로 존재하는 반면에 B의 경우에는 감자즙에 있는 효소가 과산화수소를 분해를 시키겠죠. 그렇게 되면 물과 그리고 기체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기체는 당연히 산소일 거고요. 과산화수소니까 물이 빠져나오고 나면 산소가 남잖아요. 그래서 산소 기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감자즙에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생체 촉매가 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과산화수소의 분해는 B에서가 A에서보다 빠르게 일어난다. 네. 당연히 감자즙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 과산화수소를 그냥 실온에 가만히 놔두게 되면 반응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일단은 더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건 B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디귿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른 것은 과산화수소 분해 결과 산소가 생성되었기 때문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 가는 카탈레이스에 의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효소에 의한 반응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 여러분 과산화수소 이렇게 씁니다. 이게 분해가 되면 일단 물 나오고요. 그리고 산소 기체 나올 겁니다. 요 개수 맞추는 거 여러분들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맞춰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학 반응 식이 동일하게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뭐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러면 옳은 것만 한번 보기에 찾아볼게요. 먼저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산소이다. 네, 맞고요. 니은 나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자, 활성화 에너지는요, 여러분 반응물에서 얘가 넘어야 될 언덕 그만큼의 에너지였죠. 그래서 E1이 돼야 되겠죠. 여기에 E2는 반응열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그다음 디귿 카탈레이스의 주성분은 효소니까요. 단백질이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9번 돼 있는 2021년 9월 문제입니다. 그림은 효소가 없을 때의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효소가 없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 표는요. 3% 과산화수소가 든 시험관 A와 B에 각각 기억과 니은 중 하나를 넣었을 때 기포 발생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했고요. 기억과 니은이 감자즙 아니면 증류수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다. 여기에 넣은 게 바로 증류수일 거고요. 그리고 기포가 발생한 게 감자즙이겠죠. 그럼 동그라미 기억이 증류수니까 기억 틀렸고 니은 동그라미 니은 즉 감자즙에는 동그라미 A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물질 생체 촉매 효소죠. 디귿 A와 B에서 가산화수소 분해되는 속도가 같나요? 같을 수가 없죠. 당연히 지금 B 감자즙을 넣은 데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2021년 11월 문제고요. 다음은 A 기체와 관련된 반응에 대한 실험입니다. A 기체가 천천히 발생하고 있는 과산화수소수에 감자즙을 넣었더니 A 기체가 빠르게 발생하였다.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산소라고 기억을 물론 이미 하고 있겠지만 만약에 기억이 안 난 친구들도 여기에서 수소 4개 그리고 산소 4개인데 여기에 지금 수소 4개 있고 산소 2개밖에 없네. 자, 그럼 이제 남은 산소 2개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화학 반응식 맞출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실험 2. 나트륨을 칼로 잘랐더니 공기 중에 A 기체와 반응하면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 산소가 들어갈 겁니다. 자, 나트륨 개수, 산소 개수 맞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볼게요. 기억 A는 O2이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1에서 감자즙에는 촉매로 작용하는 물질 있죠. 자, 그 다음 디귿 2의 나트륨은 산화된다. 네, 산화되어서 저렇게 산화나트륨이 되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마지막 한 문제입니다. 2022년 9월에 출제된 문제이고요. 1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카탈레이스의 유무에 따른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볼게요. 먼저 기억이요. 자,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어서 산소가 나와 있네요. 지금 거기에. 그럼 동그라미 기억은 물
맞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죠. 지금 낮춰진 거 보이죠? 자, 그럼 디귿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 분해되는 속도를 증가시키죠. 효소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럼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단원까지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생명 시스템의 한 단원 남았는데요. 이 한 단원이 여러분들 DNA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울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선생님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수업 시간에 잘 듣고 학습지로 마무리 잘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자, 9월, 11월 이렇게 두 번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남았는데요. 이 모의고사 때마다 꼭 한 문제씩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3년 동안의 문제에 출제됐던 것들을 한 문제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18번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주 물어보는 형태이고요. 자, DNA에서 RNA로 가는 가 과정이라고 이렇게 괄호를 비워놨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용어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사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이제 보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기억부터요. 가 과정은 번역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방금 썼다시피 DNA의 정보를 RNA로 전달하는 과정은 전사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니은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이건 사실 오늘 배우지 않았더라도 1단원에서 이미 배운 내용으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옳은 문장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코돈, 자, 코돈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 보니 RNA에 있는 정보를 보면 되겠죠. 이 GUG가 V를 지정한다. 자, 여기 보시면 GUG라는 요 세 개의 아모 세트, 즉 코돈이 V라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온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20년 11월에 출제된 문제고요.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랑 거의 문제 소재 자체는 동일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가하고 나 바로 채울 수 있습니다. 전사, 번역. 자, 그리고 기억에서 디귿은 각각 아데닌, 유라실, 타이민 중 하나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될 텐데요. 자, 밑에 보기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억부터요. 가는 전사이다. 맞고요. 그 다음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아데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가운데 C하고 G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매칭이 되어 있는 거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RNA에 있는 기억과 디귿 그리고 DNA에는 기억과 니은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양쪽 끝을 보는 게 제일 좋겠네요. 지금 선생님이 좀 따로 표시를 할게요. 이쪽을 좀 주목하면 좀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 둘 다 DNA와 RNA에서 존재하는 건 아데닌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기억은 무조건 아데닌일 수밖에 없고요. DNA에 있는 니은은 타이민일 거고 그리고 RNA에 있는 디귿은 유라실일 겁니다. 어떻게 찾는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자, 그러면 니은의 동그라미 기억은 아데닌이다. 맞습니다. 자, 그럼 디귿 RNA의 염기 1개가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RNA의 암호 체계는 염기 3개가 한 세트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3개가 돼야 됩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랑 패턴은 계속 동일하죠. 자, 여기에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한번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지금 비워져 있는 기억과 니은 부분이겠죠. 기억은 비워져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박스를 해놓은 거 보니까 어떤 특정 개념을 물어볼 확률이 높습니다. 보기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의 염기 조합은 코돈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코돈은 RNA 암호 체계였죠. 그러면 DNA 암호 체계니까 우리가 3염기 조합이라고 명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억은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니은이요. 동그라미 니은의 염기 서열은 UCU이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지금 여기 RNA 보니까 AUG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밑에 거랑 지금 동일하게 가고 있는데 T만 U로 바뀌었죠. 자, 그럼 여기서 T를
U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럼 U, C, U 맞습니다. 자, 그럼 디귿 번역은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역시나 똑같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 보면 바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이 잡히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할 건 가와 나의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빈칸 동그라미 기억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위에 DNA 줄 중에서 두 줄 중에서 똑같은 거 찾아보면 돼요. 뭐 T하고 U는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위에 줄하고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네요. 그럼 T를 U로 바꿉시다. U, 그리고 C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기억부터요. 기억, 가는 전사이다. 맞고요. 니은, 나 과정, 번역 과정에서는 RNA 염기 3개가 단백질의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하고 있는 거 지금 괄호 이렇게 묶어놨죠? 맞습니다. 디귿, 동그라미 기억은 U, C, U가 들어가야 되니까 틀렸죠.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여러분들 좀 감이 잡히시나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작년 9월 문제고요.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번역과 전사 중 하나이다. 뭐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전사, 번역. 이제 순서를 그냥 외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 기억에서 디귿은 각각 아데닌, 타이민, 유라실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서 풀었던 우리 2020년 11월 문제하고 유사한 형태라는 거 기억하시겠죠?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찾으면 되거든요. 자, 여기도 이 끝에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끝에 부분을 좀 살펴보면,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니은이 보니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공통으로 존재하네요. 그럼 이 니은이 아데닌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DNA에 있는 기억은 T가 될 거고요. 그리고 RNA에 있는 디귿은 U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요. 가는 전사이다. 맞고요. 니은, 동그라미 디귿은 유라실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나, 번역은 핵에서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번역은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리보솜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장소로 굳이 따지면 리보솜이거나 아니면 뭐 세포질 안에 있는 리보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일단 핵은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이 되고요.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 역시나 6문제가 동일하게 지금 문제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가하고나 이제 자동으로 여러분들 전사, 번역, 이제 문제 안 읽고도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비워놨네요. 계속 구멍을 뽕뽕 뚫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많이 뚫어놨어요. 아데닌, 유라실, 타이민 뿐만 아니라 사이토신도 뚫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아닌은 다 써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구아닌과 연결되는 이 동그라미 디귿은 전부 다 사이토신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디귿은 뭐 바로 찾았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아까랑 동일하게 찾으면 돼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를 참고하니까 기억은 DNA, RNA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나 니은은 DNA에만, 리을은 RNA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기억이 아데닌일 거고요. 니은은 타이민, 그리고 리을은 유라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보죠. 기억부터요. 가는 전사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이런 문장은 여러분들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아데닌이다. 자, 동그라미 니은은 타이민이었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2번으로 확정입니다. 디귿. 자, 디귿 확인해 볼게요. DNA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이건 우리가 1단원 내용만 배웠어도 오늘 내용 안 배웠어도 맞출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문제를 통해서 확인했겠지만 이 단원 내용들은요. 전체적으로 DNA, RNA, 단백질로 이 전달되는 이 생명 중심 원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고 있고요. 유전 암호, 그러니까 3연기조합과 코돈의 관계,
특히 여기에서 염기의 종류가 DNA만 있고 RNA만 있는 이 타이밍과 유라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형태들이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전사 번역이라는 용어 잊지 말고 잘 기억해서 문제 풀 때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6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하고 이번 1학기 기말고사 범위까지 학습지를 다 풀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험 기간까지 좀 남아 있는데요. 우리 해야 되는 또 마인드맵 그리기 과정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 시험 때까지 빠듯한 일정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 유튜브 강의 올린 거 복습할 때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보면서 최대한 활용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또 1학기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열심히 공부 마무리 잘하고 기말고사 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